네, 요즘에 거래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게 아마 유가의 가격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차례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굉장히 체감하고 계신 부분일 것 같은데 유가의 급변동성이 야기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움직임 굉장히 요란했는데요.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가의 방향과 지수의 방향이 요즘에 같이 움직이고 있죠? 네. 커플링화되고 있죠? 예. 예.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폭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2%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3.6% 급등, S&P 500이 2.5%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강한 종목들을 보자면은 스텔란티스가 11.5% 급등했고요. GM도 5.2% 상승, 그다음에 퍼라리가 9%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줌인포 테크놀로지가 7.3% 상승, 쇼피파이가 14% 상승, 스노우플레이크가 8.3%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강했는데 웰스파고가 5.8% 상승,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3%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8%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7% 상승,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다 괜찮은 모습 보이는데 특히 ASML이 8.4%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언더아머가 7.5% 상승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수요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어제 5% 상승했는데 웨드부시에서는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매도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여행주가 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 상승, 유나이티드 항공이 8% 상승, 그다음에 카니발이 8.7% 상승,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8.5%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12% 폭락을 했는데요. WTI 기준으로 108.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산유국의 증산 기대감으로 지금 급락을 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오페크 플러스의 산유량을 늘리는 것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라크도 오페크 플러스가 요청을 할 경우 산유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끝내기 위해 합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도 유가 폭락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지펀드 매니저 댄 나일스는 S&P 500이 단기 바닥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또다시 한번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3에서 5% 정도는 상승할 것이지만 다시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S&P 500이 최소 20%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네들은 큰 그림은 여전히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아직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반등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네요. 네, 그런 해석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은 건 게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반등 의미 어떻게 좀 체킹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하지만 좀 저도 단기 바닥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중 쌍바닥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뭐 지금 그 시점에서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S&P 500 기준으로 4,500, 600이 1차적인 고비가 될 것 같고 나스닥은 14,500 정도 만약에 나스닥이 14,500을 돌파하면 15,000선을 한번 좀 터치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변동성을 지금 저가 매수를 촉발시켰던 게 그래도 유가가 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안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전화 통화를 조금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펙 플러스 쪽에서는 우리 증산하자 이런 얘기를 조금 넣었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유가의 동향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전 단기 고점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단기 고점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은 뭐 또다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은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고점 한번 테스트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만 가지 않으면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는 판단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지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변적인 시각으로 얘기해 주신 대신 거네요. 상당히.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더라도 네. 저번에 고점 대비 조금 올라가더라도 거기 선에서는 또다시 매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한 140달러 보시는 거세요? 예, 그러면? 그냥 한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뭐 크게 거기서 상승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모처럼 만에 웃었습니다. 5거래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상태를 저희가 감안하시면서 너무 좀 믿는 매매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판도가 달라지는 게 크루즈하고
여행하고 항공주가 다 올랐고 에너지주가 또 단기적으로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훅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좀 sek터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제는 뭐 빠질 때가 됐어 뭐 같이 유가가 급락하면서 같이 빠진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한 5% 넘게 올랐어요. 아, 예. 그 종목만 좀 강한데 역시 뭐 저는 워렌 버핏이 조금 주식을 많이 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항공 여행주 같은 경우는 어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쉬었을 때도 굉장히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 이틀째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항공 여행주들도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닌가.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휘둘리면은 이번에 저점 한번 또 확인하러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섹터도 이게 지금 저희가 믿고 들어갈 만한 쪽에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이 없는 거네요. 오늘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뭐 저 계속적으로 순환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도 뭐 항공 여행주 이쪽하고 뭐 에너지 업종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사는 것보다는 네. 저는 그래도 좀 기술주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아무래도 그 유가에 관한 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무관한 쪽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물론 항공 여행주도 좀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휘둘리면은 또 한 번 더 바닥 확인하면은 그때는 한 번 더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항공주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료에 따라서 변동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지정한다면 기술주가 차라리 되려 낫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상향이 나왔는데 강하게 기술주가 조정받았을 때 월가에서 시각이 변하지 않았던 세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하고 애플하고 아마존. 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는데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웨드부시가 좋은 의견을 냈어요. 또 간밤에. 맞습니다. 예. 뭐 지금 애플하고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가 계속 위협적인 경쟁자지만은 넷플릭스가 경쟁력이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기존에는 지금 매도 의견에서 중립으로 좀 상향을 했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넷플릭스나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나스닥 지수 같이 어떻게 보면 뭐 연동이 많이 되기 되겠죠. 때문에 예. 그거 같이 참고하셔서 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게 S&P가 단기 바닥이라고 또 예상했던 덴다인스의 시각을 전해 주셨는데 금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CPI 기다리고 있는데 7.8, 뭐 7.9 요 정도 예상이 오늘 나오고 나오죠.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월에 대한 전망치가 이렇게나 높은데 3, 4월에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유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3, 4월에 대한 또 얘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CPI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네. 지금은 오늘 나오는데 네. 7.8, 7.9 뭐 지금 컨센서스는 그렇게 예상치라서. 나오고 있죠. 예. 그러나 이제 뭐 8% 조금 넘어가더라도 시장은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3월이 지금 또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월에 아이비들도 지금 컨센서스를 전부 다 좀 상향해놨거든요. 8.3, 뭐 많이 보는 데는 한 8.5까지도 지금 상향을 해놨기 8.5 때문에 까지도? 예. 일단은 충격을 어느 정도는 좀 흡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좀 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뭐 9, 10 이렇게 간다 그러면 좀 시장 충격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완전히 현실화가 안 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너무나 요동을 쳤기 때문에 3, 4월에 CPI가 어떻게 더 나오게 될지가 더 걱정이 되는 2월에 또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에 FOMC 전에 ECB가 먼저 정책 결정합니다. 네, 현지 시간 10일에 통화정책 예정이 돼 있는데 참 부담이 되겠어요. FOMC보다 먼저 열린다는 것도 부담이고 여기에서 올려버리면 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번에 안 움직일 거다. 금리 조정 안 할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ECB가? ECB는 먼저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올릴 것 되는데 같으세요? 저는 지금 뭐 ECB가 먼저 움직이더라도 FOMC에 크게 부담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파월이 3월에 올리겠다고 지금 1,000명 이상은 뭐 저는 부담이 없다고 보고 다행히 있고. 또 25bp로 천명을 네, 해가지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일단 뭐 시장은 이제 FOMC가
에서 25bp 올리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한 거니까 뭐 지금 예고한 거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는 대로 다 전쟁이라는 게 핵심 지금 고려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반반이더라고요. 전문가님처럼 ECB가 금리 먼저 선제적으로 올릴 거라는 시각도 있고 전쟁 때문에 결국에 한 번은 조금 딜레이를 할 것 같다. 이번에는 그냥 패스할 것 같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내일은 이게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변화되는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조금 결이 달라지는 종목이나 섹터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 어떻게 하실까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일단은 미국 측에서의 단기 바닥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뭐 크게 2,600을 또 안 깨고 또 지지하는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삼성전자 7만 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돼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게 아닌가 보고 그때는 얼마 전에는 지수가 뭐 흔들리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잘 안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그걸 마련하지 않나, 체력을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솔직한 얘기로 저번 10월 달인가에 68,300원이 저점이었는데 다시 이제 그 근처로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7만 원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사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저희가 삼성전자 사자 투자 의견을 듣게 됩니다.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표 차이가 생각보다는 조금 났어요. 이렇게 되면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시 반응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선 결과 어떻게 반영할까요, 오늘? 저번 주에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오전 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변곡점이 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네. 뭐 우리나라 뭐 물론 대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허니문 랠리가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그런 상황보다는 같이 글로벌 증시에 연동이 될 것이다. 뭐 하지만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뭐 건설업종, 원전업종 뭐 이렇게 조금 후보들 간에 이제 공약이 서로 좀 틀렸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행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기대감 가지고 좀 많이 올랐는데 향후에 이제 공약 실천 이행 여부가 주가의 움직임을 좀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전 건설, 뭐 건자재 이런 거 대응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파셔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속 홀딩도 괜찮다고 보세요? 글쎄요. 애매한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이익이 나고 오늘 굉장히 강하게 갭 상승하면은 차라리 좀 파는 게 좀 낫지 않나. 오늘 많이 올라가면 갭 상승으로 나오면은 네. 그런데 뭐 보합권에서 쭉 올라가면은 뭐 파는 것보다는 좀 가지고 있는 게 낫고 좀 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선 결과까지 총체적으로 또 유가의 폭락, 함께 반영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수 하단이 견고하게 지지가 되면서 움직이는 오늘 시장 함께 예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가 매수 하락장에 사려는 사람들의 대규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는데 뉴욕 증시에서는 이게 들어왔습니다. 실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유가 꺾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증산을 하려는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 속에서 좀 유가 관련된 종목들 대응하셨던 분들 조금 전략 체킹하시면서 오늘 장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선 결과가 지수 자체에 미친 영향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섹터나 뭐 종목별로에서는 오늘 만약에 강하게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슬슬 좀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관점에서 전략 점검해주고 있는데요. 감안해 보시면 되겠어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